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경찰, 검찰, 그리고 재판까지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겪는 상황이 있는 거죠. 경찰이나 검찰, 법원까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범인이 징역 2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자가 있을 수 있어요. 비자. 만약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을 때도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자 없이는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는 여행 비자로 들어왔으면 여행만 해야지, 여행 비자를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럼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베트남 경찰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을 다 감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여행 비자를 갖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당신 여행 비자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왜 사업해? 이렇게 돼 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 그냥 베트남 현지 사정으로 본다면 계속 상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또 언제든지 위험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그냥 놓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한국도 똑같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베트남 사람들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체는 누굴 걸까요? 베트남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카드 결제를 해요. 카드 결제를 하면은 그 카드 결제의 그 통장도 그 베트남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돈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괜찮다. 그냥 뭐 여행 비자를 가지고 캄보디아 또는 옆에 중국 이런 나라를 뭐 여행 비자 3개월짜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3개월마다 그냥 국경을 넘어갔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나중에는 위험을 겪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은 분쟁에 시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경영증이 있는 거예요. 경영증, 저희증년, 방, 끼, 조합능력, 껌티코펀 해가지고 이 회사의 경영을 등록했다라는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정인태 이렇게 해서 제 이름으로 정인태 나오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회사에 이 MBPA 비엔남이라는 회사에 정인태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잠독 대표다 이렇게 이제 이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증이 있는 거예요. 경영증. 그래서 이 경영증을 받으려면은 이 경영증을 받았죠 지금. 네, 그러면은 이 경영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국적도 한국 사람이다, 뭐 정인태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저희증년 당키 노트 투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투자 등록증. 그래서 요게 있어요. 꼭 베트남에는. 그래서 이 투자 등록증을 이렇게 투자 등록증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공증 투가 허가서 이렇게 공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했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MBPA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인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 이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었다, 이러한 측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여기 주식이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이제 92.26%다. 이 사람이 정인태라는 사람이 주식 비율이 이 정도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뭐 90% 이상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주주가 3명 이상이어야 된다. 3명이 이렇게 등록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인태가 이제 주식이 한 회사는 71.43%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법인을 2개를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2개를.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인을 만들면은, 이 법인을 만들면은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3년 비자를 받은 겁니다.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이 지나면은 또 연장을 해줘요.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3년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워크 퍼밋 비자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 근로허가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로허가 비자. 똑같아요. 한국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으면 근로자 비자를 받아야 되고, 여행을 왔으면 여행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더우드 하니까 투자 비자, 저는 투자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자가 여기도 보면 투자 비자가 있는데, 이거는 1년짜리 비자고, 이거는 카드예요. 카드. 그래서 태 하면 카드인데, 이 카드, 임시 거주증 카드를 이렇게 발행을 받은 겁니다. 3년짜리예요.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무슨 일만 터졌다 그러면 비자 먼저 검사를 해요. 비자를 검사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행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학생을 가르치죠? 이거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잡아갑니다. 그냥 막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끌고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 한 선생님이 비자가 없는 거예요. 비자가 그냥 여행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 비자. 그래서 그냥 정식 교사도 아니고 그냥 뭐 학생들 그냥 이렇게 만나서 뭐 잠시 이렇게 학생들하고 교류하고 막 이러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냥 잡아갑니다. 네, 당신 왜 비자 내놔? 그래, 비자 내놓으니까 비자가 없어. 무비자, 얘를 무비자야. 그러면은 근데 왜 거기서 학생 가르쳤어?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벌금을 내겠죠. 벌금도 내고 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네, 그래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비자 없이 그냥 여행 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트남 경찰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할 때 항상 경찰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 들어오나, 집에 어디 가나 아마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 그러니까 항상 제 집 앞에 경찰 또는 정보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 지켜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이렇게 저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얘기로는 외국인이니까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한국인이면은 여기서 거주할 때 거주 신고를 해야 돼요. 거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신고를 안 하면은 안 돼요. 거주 신고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이렇게 감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확인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항상 어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 경찰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 여행 비자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왜 지금 사업을 해? 사업 이거 대표 누구야? 와봐. 보니까 베트남 사람 명의를 빌렸어요. 그러면 그 베트남 사람하고 그 사람들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뭐 돈이 오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은 이렇게 못하겠죠.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예, 완전히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 가면은 이제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다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영업 다 그냥 베트남 사람 명의 빌려갖고 한 달에 명의 빌리는 비용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를 손님들이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매달 돈을 받으러 가는 거죠. 카드 결제 얼마 했고 그걸 받으러 가는 거다.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면은 알아서 그냥 뭐 그 사람들이 다 상대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 나중에 돈을 요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자가 여행 비자다 그러면은 뭐 3개월짜리다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은 캄보디아를 넘어갔다가 들어오면은 또 이제 3개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들은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식으로 내가 투자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이거 투자 허가증을 받은 거죠. 투자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주식을 여기 71.43%를 가지고 있고 주식을 92% 갖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비자를 받았는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찰들은 수시로 옵니다. 네, 수시로 오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알아서 또 이렇게 뭐 돈을 건네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뭐 다 보호해 주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문화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왔으면은 비자 확인을 하겠죠. 비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비자 있냐. 당연히 공항에서도 비자 확인을 하잖아요. 15일 동안은 무비자를 하지만 비자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사업을 하는데 비자가 여행 비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꼬투리가 잡히는 거예요. 꼬투리가 그렇겠죠.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여행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회사에 취업했다. 그러면 이제 불법 취업이 되는 거예요. 불법 취업. 불법 취업으로 잡히면은 추방을 받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호치민이나 하노이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분들은 어떻게 저 사업을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 노래방을 해, 또는 뭐 마사지 샵을 해, 저분들은 뭐 화장품을 팔아. 어떻게 할까 보면은 베트남 사람이 있고 베트남 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리고 그럴 경우라도 직원으로 등록을 해야 돼. 직원으로. 근데 사실상 그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아 이거 내 거야. 또 저 사람은 비자 없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냥 지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저는 처음 몰라가지고 그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베트남 가니까 뭐 컨설팅 써 있고 뭐 부동산 써 있고 한글로 써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무작정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안내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사업을 하시려면은 베트남 사람 이름 명의를 빌려서 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다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매달 얼마씩 드리면 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뭐 건물 계약도 그 사람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분쟁이 생기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경찰은 당신 비자도 없으면서 왜 사업했어? 이거 불법이야.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은 한국인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각종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와요. 각종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와서 뭐 밥버거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합니다. 뭐 이러면서 하시는데 그 허가는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거주하실 겁니까? 이런 거 보면은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막연한 경우. 네, 그래서 베트남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이 나중에 이거 다 내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에서 이 회사를 만드느냐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을 만나면은 된대, 그냥 무작정 된대요.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들어.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돈 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는데 된대요. 다 된대. 된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돈을 받아놓고는 뭐 때문에 조금 이게 시간이 지연되고 돈이 좀 뭐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더 필요하고 돈을 또 내야 돼. 그 또 내고 또 내다 보면 나중에는 이 사람 또 연락도 안 돼요. 변호사가 연락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국 변호사 사무실이 베트남에도 있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뭐예요? 그 변호사 자격증이 인정이 안 됩니다. 베트남이라는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관리식으로 일을 하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합작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는 행정기관들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서 시간을 끌고 힘들게 만들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거 회사 설립하면서 얼마나 제가 이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한 또 꽤 긴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주식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식을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제 주식이 80%였는데 나를 12%로 이렇게 조작해버렸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또 내가 국적이 한국인데 내 국적을 베트남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여기 이제 제 이름 나오죠. 정인태. 바꿔가지고 내 은행 거래를 막아버렸다. 이런 걸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18년 동안 다 19년 동안 다 겪은 거예요. 이걸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베트남이 뜨니까 서로도 베트남에 들어간다고 난리인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이 크게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9년 동안 저는 베트남의 63개성을 다 다녔고, 그리고 아주 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법정에 서는 그러한 것도 보여드렸어요. 내가 여기 법정에 서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검찰, 경찰 법정까지 서가지고 저를 살해하려고 하고 돈을 훔쳐간 이 사람의 사건, CCTV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런 거를 다 겪어보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 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말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비자를 받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얘기를 하려면은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내가 어떤 비자나 이러한 경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가, 이러한 측면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주 유용한 얘기를 또 써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뭐 제가 겪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블로그에도 제가 많이 올렸어요. 네, 블로그에도 많이 올리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실패 아닌 성공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